자, 지금 이제 11시가 다 됐고요. 저희 이제 오늘은 이제 지방직 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듯이 제 사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사진이랑 지금 실물이랑 비슷한가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나는 그게 긍정의 신호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선 게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가직 면접을 끝나고 오랜만에 이제 지방직 지금 강단에 서는데 사실 제가 국가직 교육을 했을 때는 필기 합격자 발표가 떴을 때쯤 국가직 면접이 종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직 필합 발표가 떴을 때부터 그리고 국가직 면접일까지는 거의 모의 훈련만 했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강의를 하거든요. 좀 긴장도 되고.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긴장한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야? 약간 좀 나 떨려 지금. 그래서 긴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말을 하면은 조금 많이 풀릴 것 같은데 약간 조금 긴장한 상태다. 처음에 조금 약간 좀 딱딱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안내 드리면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저는 이제 에듀윌에서 이제 9급하고 7급 면접 교육을 하고 있는 김소영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6급 현직 공무원들 그리고 5급 공채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좌측을 보시면은 어떤 그림 파일이 있죠. 이게 이제 올해 진행될 서울시 지방직 면접 교재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수강 신청을 하실 분들 혹은 사전에 이미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 교재를 꼭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 교재가 7월 3일부터 출고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방직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강일이 7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거든요. 딱 일주일 남은 상태인데 그 전까지는 교재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1강부터 교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올해 지방직 교재는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서 2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각 별도로 교재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교재 구매하면 세트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세트 구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직 합격률은 이제 85%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방직 면접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강조를 많이 해드릴 거고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바로 제가 설명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1번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024 달라지는 면접의 평가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 3번에는 이제 지방직 우리가 전국이잖아요. 오늘 경기도, 인천, 인천은 토론 면접도 있고 경기도는 5분 스피치도 있고 3분 스피치도 있고 사전 조사서도 있고 개별 면접도 있고 충남은 독서 발표도 있고 면접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 유형별 특징이라든지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볼 거고 마지막 4번째로는 차별화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면접이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2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4 달라지는 면접 평가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질문이 갈수록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거는 질문이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면접 준비를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2번째 같은 경우에는 면접 질문의 난이도와는 별개로 필기 점수가 높으면 합격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있잖아요. 필기 점수에 어떤 변동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당연히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안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은 잘 집중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 얘기합니다. 자,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공무원 인재 채용 방향이 본격적으로 바뀌었고요. 사실은 바뀐 지는 한 3, 4년 정도 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기가 2023년 8월 정도 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딱 이맘때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인재 채용을 좀 집중적으로 전문 인재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사혁신의 첫 번째 채용 방안이 직무 적합성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직무 적합성에 맞는 인재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공무원 면접관 교육을 해요.
면접관 교육.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시청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 그냥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질문 던졌는데 이제는 그 면접관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교육을 해가지고 실제로 전문 인재 채용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는 평가 방식을 디테일하게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전문적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과 교육을 면접관도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면접관 교육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번에 수험생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도대체 수험생 입장에서 도대체 전문성 있는 면접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면접관의 평가 기준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내가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보고 있는 분들도. 아, 마이크가 움직여. 자, 질문 하나 던질게. 자, 여러분 필기 시험하고 면접 시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응? 소통 방식? 어떤 소통 방식이요?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필기는요? 일방적으로.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인데 사실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면접을 진행하면서 면접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90% 이상의 질문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 제가 이제껏 공부한 필기가 아무 소용이 없나 봐요. 이 나한테 질문을 많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필기는 그런 거예요. 대학교에서 배웠던 학과 전공 과목 혹은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배우는 관련 뭐 법령이나 이론 지식이 공무원 필기 시험이었던 거야. 근데 면접은 뭐냐면 그 이론이 면접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방직의 경우는 한 10%? 왜 10%일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론 공부가 면접에서 잘 안 나온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면접은요, 실무적인 걸 원해요. 여기서 말하는 실무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 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본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런 거 많이 들어왔죠.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는 이제 사회복지직의 좀 개념이 강했는데 이제는 뭐 행정직군, 뭐 세무직군, 뭐 사회복지직군, 뭐 기술직군 전부 다 어떤 직렬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 그리고 선별적 복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보편적 복지는 뭐야? 모두에게나 제공되는 복지 개념이고 선별적 복지는요? 그렇죠. 기준을 정해서 좀 특정 대상에게 필요한 복지를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는 게 선별적 복지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론이야. 근데 면접은 그게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보편적 복지 예를 들면 여기서 국가직 면접 시험 본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나 국가직 면접 시험 봤던 적 있다. 자, 우리가 국가직 면접 시험장에 오기 위해서 정장을 대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정장을 평상시에 입지도 않는데 내가 갑자기 면접 본다고 해서 정장을 구매하기 좀 부담되잖아. 왜냐하면 정말 저렴한 정장을 사도 최소 2, 30만 원 든다고. 근데 그렇게 막 우리가 좀 부담이 되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청년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정장을 대여해주는 일을 해요. 이런 게 뭐예요? 생활 밀접형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에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서비스. 이런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선별적 복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복지라고 했을 때 복지 대상자도 굉장히 다양해. 뭐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청년 굉장히 다양해. 요 대상들 중에서도 보편적 복지가 있을 수 있고 선별적 복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복지가 긴급 복지 재난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 자, 긴급 복지 재난 서비스, 긴급 복지 재난 뭐 보조금 지원 사업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쵸? 이런 분들에게는 뭐 내가 생활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의료비가 시급하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긴급 복지 생계 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요. 이런 게 선별적 복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지식들이 실물화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면접과 필기 시험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면접을 뭘 본다? 지금 내가 예를 들었던
이런 실물적인 예를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지. 자, 그럼 지금 내가 얘기했던 포인트가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면접관이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긴급복지에 관련된 예를 들었어요. 뭐 면접관이 물어봐. 지원자는 뭐 복지에 대해서 뭐 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은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약자가 많기 때문에 이 복지 지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뭔가 좀 있어 보여. 근데 요즘의 면접관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럼 긴급복지 대상 지원자의 복지 지원금을 많이 받는데 만약에 복지 지원금 대상이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긴급복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작년 기준 좀 복지 보조금이 좀 올라서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이제 복지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긴급복지 보조금 지원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지금 경제적 약자는 맞는데 중위 75% 이하가 안 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면접관이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 없잖아. 그럼 우린 대안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75%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조금 기준이 완화돼 50%로 완화돼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연계를 해준다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답을 하려면 내가 복지에 관심이 많잖아. 그럼 긴급복지를 내가 하나 썰렉을 했어. 하나 선택을 했어. 그러면 긴급복지에 대한 대상자 지원금이 받는 어떤 기준, 못 받았을 때 관련된 유관기관의 기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면접에서 배운 게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고, 자, 그리고 내가 홈페이지를 조금 올해 좀 살펴보면서 특이사항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올해 작년까지만 없었던 뭐 하나 복지 파트에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등장한 어떤 복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마약 예방 사업이요. 왜? 여러분들은 선생님 저는 마약 수사직이 아닌데요. 아니지. 여러분들 지금 지역에서 청소년들 마약이 얼만큼 많이 활용되고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마약 예방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뭐 거기에 대한 뭐 대표적인 뭐 예를 지금 내가 본 것만 하더라도 청소년 마약 예방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마약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마약 예방 사업에 이거 더 많아. 내 대표적인 두 가지 얘기하는 거야. 마약 복지 사업으로 대표적인 거 지금 두 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뭘까요? 이거는 사전 예방적인 측면인 거고 이거는 사후 재발 방지 측면인 거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요즘에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고 국가에서 복지를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이론적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파트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실물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면접에서 본다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쉽게 말해서 선생님 저는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요. 왜? 고령화 사회라던데요? 면접관이 물어봤어. 지원자가 만약에 일반 행정이든 뭐 사회복지직은 상관없어. 보건직도 상관없어. 내가 왜 상관없는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대요. 면접관이 물어봐. 왜 관심이 많니? 요즘에 고령화 사회던데요? 옛날에는 이게 통했지 면접에서. 이제는 아니? 고령화율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높고 OECD 국가 중 몇 %고 특히 내가 지원한 경기도 성남 지역에는 노인 비중이 얼만큼 높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 중요하다. 이렇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노인복지 사업에 있어서도 뭐 치매 노인복지 사업 중에서도 내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게 AI를 적용한 치매복지 사업이다. 그러니까 필기랑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필기적인 지식들이 실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너무 복지 얘기만 해요? 기술직 얘기 하나 해줄까?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뭐 전기직이든 토목직이든 뭐 전기직이 하는 일이 뭐예요? 토목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이론에서 배웠잖아. 뭐 전기시설을 예로 들어볼까? 그냥 뭐 단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청사 유지 관리를 하는 일을 한다. 이거 말 누가 못해. 면접관이 이거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이 또 물어보지. 토목직 혹은 뭐 정기직 실제로 어디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에 관심이 많아요? 뭐 상수도 관리 사업소에서 빗물 펌프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까지 와야 되는 거고. 그럼 빗물 펌프장에서 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아요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 오늘부터 사실 장마였잖아요. 너무 다행인 게 지금 날씨가 너무 좋지만 지금 장마 시즌이잖아. 이 장마 시즌이 2년에 한 번씩 돈다고요. 작년 2년 전 아직도 기억해. 지방직 교육하는데 홍수 침수 사태가 너무 심해서 나 수업 못할 뻔했어요. 나 아직도 기억한단 말이야. 그 시기였어요. 딱 7, 8월. 그러면 그것까지 내가 공부를 아직 제가 현직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말하면 미흡받는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정보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물론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홍수 예방을 위해서 예방적인 측면하고 또 재발 방지 측면이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럼 예방 측면에서 요즘에 정부에서 많이 정부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빗물 바지 펌프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구멍이 뚫리잖아. 어디에 구멍이 뚫려? 도로에. 이걸 우리가 포트홀이라고 부르잖아요. 포트홀이 발생한 직후 바로 신고 서비스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이거는 기술적 측면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인력적 측면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또 시민들에게 뭐 포트홀 발견 시 신고자에게 포상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다양한 서비스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면접이라고요. 그리고 국가직보다 지방직은 쉽다? 왜 쉽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늘 수업을 끝나고 노량진 거리를 걸어가는 그 순간 다 행정복지시설과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큰 현수막 같은 거 걸려져 있을걸? 뭐 예를 들면은 뭐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현수막이라도 있어요. 그렇게 행정센터, 복지센터, 꼭 시청, 구청 근처에 살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는 복지센터, 행정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 온라인에서는 뭐 카드 뉴스도 하고 SNS도 하고 현수막도 걸려 있고 되게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직과 비교해서는 지방직이 훨씬 더 좀 수월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찾고 조금 이해를 하는 개념에 있어서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면접에서 떨어지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은 실물화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도가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게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설명이 바로 직무 적합성입니다. 직무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하고 숙지하고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에서 보기 시작했고 자, 두 번째로는 조직 적합성입니다. 공직 조직에 얼마큼 잘 어울릴 수 있는 지원자인지 이것도 잘 보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Z 퇴사. 많이 들어봤어.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이 MZ 퇴사라는 이런 어떤 문화가 공직에 국한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내 주변 친구들 사기업 다니는 친구들 물어보면 똑같은데 공직에서 유난히 이게 강조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 강조가 많이 될까 하면 공직이 좀 굉장히 많이 수직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공직의 문화가 조금 다른 거예요. 뭔가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그 공익성을 중요시하니까 서로 막 돕고 헌신적인 공무원이 많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퇴사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면접에서 뭘 보냐? 공직 문화에 맞는 인재를 찾겠다 해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이걸 내가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 재밌죠? 무슨 역사 얘기 듣는 거 같죠? 스토리텔링. 자, 예를 들어볼게. 자, 보세요. 요즘에 MZ 퇴사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업무 과중, 업무 공백, 비협조. 그러니까 비협조가 타 부서 혹은 같은 공무원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이런 거야. 그거에 어떻게 할래는 대응 방안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니? 라고 지원자의 경험을 묻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방직에 근무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방직에 근무하게 되면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일단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를 하거나 또 어디요?
그렇죠. 복지나 행정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너무 더워요, PD님. 저 에어컨 좀 빵빵하게 최대한 낮게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PD님한테 전달하면 저희 직원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자, 다시 본론에 돌아와서 자, 우리가 실제로 입직을 하게 되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복지나 행정센터에서 근무하게 되고 뭐 보통 우리가 면, 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내가 얘기해 줄게. 여러분,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를 하면요, 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최소 2명에서 3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긴급복지 보조금 예를 들었잖아. 내가 시청하고 구청에서 근무를 할 때 긴급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내가 담당하게 됐어. 근데 이 사업을 나 혼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이 최소 2명에서 3명이라고.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모를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 2번 읍면동이야. 공무원의 가장 큰 업무적 특징 하나 뭐예요? 순환 근무입니다. 맞나요? 순환 근무예요. 최소 1년 반, 맥시멈 3년이에요. 뭐 1년만 근무하고 순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근무한다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행정센터 되게 자그마한, 그럼 여러분 행정센터 가본 적 있어요? 가서 어떤 일을 해요? 가서 왜 갔어? 왜 갔어 행정센터? 심심해서? 무슨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떼러가고, 여권 발급받으러 가고, 이런 일을 우리 행정센터 가서 하죠? 자, 맞아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행정센터 맞아. 근데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1명이야 2명이야? 1명이에요. 2명이 거의 없어. 자, 나는 신입 공무원이야. 지금 일을 한 지 1달밖에 안 됐어. 근데 옆에도 새로 온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은 5년 차래. 5년 차니까 내가 물어볼 게 많겠다 했는데 이 공무원이 시청에서 온 사람이라서 여권 관리 업무를 하나도 몰라. 경력은 5년이 됐는데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나랑 똑같아. 제로 베이스야. 서로 몰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나도 몰라 이러면서 지금 나도 새롭게 지금 맡은 업무를 이해하기 바쁘니까 안 도와줘. 그래서 어떤 질문이 많이 나와요? 안 도와주면 어떡할래? 혹시 비협조에 대해서 대처했던 경험이 있어요? 협동심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라고요. 이 질문의 배경이.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물론 대응 방안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신입 공무원이야. 여권 관리 어떻게 하는 방법 몰라. 뭐 여권 관리는 솔직히 대중적이니까 알려줄 사람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증축 사업을 내가 맡았어. 경로당 증축 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이 멘붕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안 들어봤잖아. 이런 거 해요. 아무도 우리도 처음이라서 몰라. 10년차 공무원도 나도 처음이야 몰라. 난 신입이야. 들어온 지 1달밖에 안 됐어. 이럴 때 어떻게 할래를 면접에서 물어본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당연히 전임자가 있으면 전임자한테 물어보는, 전임자 없을 수도 있어. 새롭게 맡은 업무라고 했잖아. 방법은 있지. 그건 수업 시간에. 아무튼 여기 재밌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접관이 물어보더라는 거. 내가 얼마 전에도 재미있는 거 들었잖아.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월수에 제가 춘천을 좀 다녀왔어요. 여행 겸 다녀왔는데 사실 뭐 힐링하러 갔지만 난 거기서 또 일을 했고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 막 누가 되게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궁금하니까 되게 들어봤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무원이야. 그래서 공무원 춘천이잖아요. 그래서 농지 도로를 하나 깔려고 하는데 이게 건축 부서랑 농지 그 도로 까는 그 부서랑 충돌이 돼서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옆에서 들었지. 옆에서 이런다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경로당 증축 사업 할 때도 건축법 따라야 돼요. 그래서 건축부서랑 협조해야 돼요. 협조할 일이 되게 많아. 농지도로도 농지법을 따라야지만 건축법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협력하고 협조할 일이 되게 많고 비협조했을 때 대처 방안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면접을 또 물어보는 게 뭐야? 뭐 안 도와주면 어떡할래서 나가서 본인 의사소통 관련된 경험, 설득 경험 얘기해봐라. 이런 배경에서 질문이 다 나온다는 거니까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단순한 질문. 뭐 의사소통 경험 있어요? 갈등 경험이 있어요? 사실 이걸 배경으로 나온 질문이긴 해요. 옛날엔 단순하게 물어보는데 이제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본인 관심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저 뭐 반려견 복지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관심 있는 사업이 뭐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 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의료센터가 건립을 했는데 반려동물 공공의료센터가 건립했을 때 제가 지원하는 고양시에서는 김포시에 비해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수가 몇 배 더 높다. 우리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요? 너무 좋다. 준비 많이 했네. 근데 그것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거고 만약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게 또 들어올 수 있고 혹은 지원자가 그런 것들을 처음 시행하는 담당자라면 어떻게 시행해야 될까?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한 실무적인 걸 또 물어봐. 면접이 이래요. 물론 지금 오늘 전국적인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전국이 이렇게 디테일하진 않아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기본 질문만 묻는 지역도 분명히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지는 이따가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거는 이게 필기와 면접의 차이구나. 면접관이 뭘 원하는구나. 이걸 지금 알고 접근하는 게 면접의 시작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재밌죠? 재밌지? 그치? 나만 재밌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부터 면접이 어려워졌냐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교 선택 과목 폐지가 된 유예 기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우리 이제 뭐 일반 행정 지원하는 친구는 행정법 이건 무조건 필수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선택이었잖아요. 지금은 필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면접 질문이 어렵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진짜 어렵게 나와요? 네, 진짜 어렵게 나와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파주 일반 행정이고요. 2021년도 질문하고 2023년도 질문하고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자료도 있고요. 자, 옛날에 파주시에서 뭐 지원 동기 뭐 기본 질문. 당연히 파주시 지원한 지원자니까 방문해 본 적 있어? 뭐 이런 질문. 시에서 잘하는 정책이 뭐야? 관심인 정책이 뭐야? 그 반대로 부족한 점이 뭐야? 너무 기본 질문. 공무원이 가져야 할 덕목이 뭐야? 너무 기본 질문. 성격의 장단점 얘기해봐라. 너무 기본 질문. 자, 여기까지. 뭐 상사의 지시가 내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가 다를 때, 그러니까 의견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너무 기본 질문. 자, 근데 23년도 한번 볼까? 23년도. 자, 자기소개 지원 동기 1분 안에 같이 얘기해 말아요. 뭐 이것도 기본 질문. 자,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파주시 방문한 적 있어? 관심 있는 정책이 있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맡고 싶은 관심 있는 부서와 맡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파주시 현안 사업 중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선생님 이거 요 질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똑같은 거 맞아. 근데 여러분은 잘 똑똑하게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내 관심 있는 부서가 노인복지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시설이 빗물 펌프장으로 얘기해. 이거 일관성 있어 없어요? 없죠? 일관성 봅니다, 면접이. 이렇게 사실은 면접관도 빌드업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빌드업 질문인 거야. 이걸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이 가져야 될 덕목 너무 기본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행정직으로서의 어떤 필요한 덕목, 행정직군에서 필요한 특징을 좀 더 세부적인 거 물어보는데 얼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정직으로서 필요한 덕목이 뭐였더니 소통 능력입니다. 뭐 이렇게 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 소통 능력 중요해. 이거 말하는 거 틀리지 않아. 근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해.
어떤 지원자는 소통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민원인들 제가 앞으로 일하게 될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 쉽게 뭘 얘기해? 민원인만 얘기하고 앉아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커트라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민원 파트, 협조 파트 나눠서 얘기하면 좀 말이 다르지 않을까? 여기서 협조의 대상은 누구? 우리 공무원인 거야. 그럼 대표적인 예시를 뭘 들 수 있을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경로당 사업을 예로 들 수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내 답변이 이런 사업적인 특성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전문적으로 얼마큼 많이 공부했는지를 면접관에게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특히 커트라인이면 더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도 계속 얘기할 거지만 우리 지역은 질문이 쉽대. 질문이 쉬워서 좋은 거 아니에요. 질문이 쉽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변별력이 없다는 뜻이야. 내가 정말 상위권자가 아니잖아, 필기? 물론 필기 상위권자면은 뭐 되게 안정적인 건 팩트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필기 점수가 되게 불안할수록 변별력이 없는 지역에 지원한 지원자는 내 답변이 변별력 있게 얘기해야 돼. 지금 내가 예시로 얘기한 것처럼. 그럼 우리 지역은 면접이 어렵대. 불안해. 뭐 어려울 수 있지. 근데 지금 내가 샘플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디테일하게 준비한 지원자는 어떤 어려운 질문이 와도 다 디펜스 가능하다. 방어 가능하다. 겁먹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이제 교육해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전 직장에서 본인을 어떻게 평가할까? 동료들이 본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조직 적합성 보는 거예요. 개인주의인지 너무 이기적인 막 협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되게 거부하는 지원자가 아닌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남양주 사회복지 보면은 21년에는 너무 기본적이고 복지 관련 책이나 영화 본 거에서 요즘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친구랑 의견 충돌 경험, 나이 어린 상사와 의견 충돌 경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이런 것들. 뭐 맞춤형 복지는 무엇인가, 사회복지는 무엇인가 개념을 묻는 질문 너무 쉬웠어.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남양주 거 볼게요. 남양주 사회복지. 자, 전공이 뭐냐? 경영학과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학과 할 수 있지. 뭐 전공은 상관없다. 면접관이 학교에서 배운 거 업무 어떻게 적용할 거냐? 실무적으로 물어봅니다. 솔직히 이거 좀 어려운데 이제는 저는 기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기본 질문 얘기하고. 자, 그리고 사전조사서라는 건 경기도에서 작성하는 이거 이따 설명해 줄 거고 뭔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한 내용을 보고 학생의 MT 관련해서 본인 역할이 무엇이었냐라고 사실 확인 질문합니다. 그럼 사실 확인 본인 역할이 무엇이었다, 뭐 팀장이었다, 뭐 어떤 뭐 역할을 얘기하겠지. 그리고 나서 후속 질문이 뭐냐면 업무하면서 항상 뿌듯함 느낄 수는 없다. 뭐 본인이 이 친구 답변으로 뿌듯하다고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면접관이 뿌듯함 좋은데 업무를 하면서 늘 긍정적인 것만 있지 않아. 사조서의 서술한 역학조사 업무도 그렇고 사복지역 업무도 무척 난이도가 높은데 힘든 업무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지원자 다 이렇게 얘기했죠.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지원자도 있겠지만 제가 예상하는 사회복지직에서의 어려움이란 이렇습니다. 라고 실무적인 걸 얘기하고 들어가는 지원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의 답변에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업무에 임하는 개인적인 인생관 가치가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공직 적합성 물어보려고요. 공직에 맞는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런 것들. 또 이제 보면은 그 다음 질문. 본인은 협업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지 혼자 일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협업이 중요한가 혼자 일하는 게 중요한가. 근데 이게 사실 이건 정답이 있는 질문 아닌데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둘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협업이에요. 근데 둘 다 중요해요. 혼자 일할 때 어떤 경우가 중요하고 협업일 때 어떤 경우에 중요한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후속 질문 이렇게 나오고 있죠. 좀 이게 난이도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직무적합성하고 조직적합성을 많이 보더라. 직무적합성은 제가 실물화가 된 것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본다고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렸고, 조직적합성은 실제 공직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경험과 대처 능력을 많이 보더라. 그래서 직무적합성과 조직적합성이 잘 결합된 지원자가 면접에서 합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이제 고교 선택 과목 폐지가 된 이후로부터 그런 질문의 난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질문이 좀 더 디테일하고 질문이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뭘 바꿔? 평가 방법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평가 방법 바꾸냐면은 예전에 작년까지만 우리가 작년까지의 면접 평가 방식은 5가지 평가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5가지 평가 방식은 1980년대에 만들어졌던 되게 올드한 평가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접 질문이 난이도가 변화가 되고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평가 방식이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2024년도부터 평가 방식이 바뀌었어요. 방금 내가 설명했던 질문 변화와 난이도에 맞춰서 평가 방식이 변화된 게 올해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평가 방식은 크게 4가지.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이 4가지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평가 요소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자, 각각의 평가 요소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거 뭐가 있을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우수받고 어떻게 해야지 미흡받아요? 그거 궁금하죠? 그거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평가 방식이 총 4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상중하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중하로 평가하게 되는데, 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대부분 3명이에요. 그러니까 2명의 면접관이 나오는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2명은 거의 없고 한 95%가 3명의 면접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면접관 3명 중에 과반수 몇 명이에요? 2명이죠. 다 답변 못할까 봐 나 좀 솔직히 조마조마했거든요. 자, 2명이죠. 자, 그럼 면접관이 우리가 ABC 면접관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면접관의 과반수 2명, A, B 면접관이 모두를 상으로 평정했을 때 우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과반수 3명 중에 A 면접관 있고 B 면접관 있고 C 면접관인데 A, B가 다 상상 A, B는 다 상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우수 받아요. 우수에 받는 기준은 뭐예요? 필기가 커트라인이더라도 우수를 받으면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을 한다는 것. 내가 커트라인이야. 1배수 밖이야. 근데 우수를 받았어? 그러면 1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미흡 기준 보겠습니다. 미흡 기준. 면접의 과반수가, 그러니까 A 면접관 혹은 B 면접관이 2개 이상 항목을 하루 평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면접관이 이렇게 가 나에다가 하를 줬고, B 면접관이 다 라에다가 하를 줬어요. 다르게 하를 줬지만 어쨌든 2개 이상은 하를 줬잖아요. 이럴 땐 무조건 미흡인 거야. 그리고 미흡의 케이스 한 번 더 있어요.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하를 평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면접관도 가에 하를 줬고 B 면접관도 가에 하를 줬어요. 둘 다 의견이 동일해. 그럼 미흡이야. 자, 그 미흡은 어떤 사람을 받는다?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거. 내가 만약에 필기에서 상위 1%야. 고득점자 상위 1%예요. 근데 면접에서 미흡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탈락인 겁니다. 있어요. 올해 국가직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직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은 경기도는 특히 많고, 국가직도 이번 세무직 있었죠.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국가직 세무직 면접 시험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미흡이 나왔습니다. 미흡이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 잘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만약에 면접자가 5명인데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정원이 15명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우수가 5명이 나왔고 보통이 10명 나왔고 미흡이 5명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15명만 채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원이 똑같이 15명인데 우수가 5명을 받고, 잠깐만요. 10, 23. 그쵸? 2죠? 잠깐만. 2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만약에 우수가 5명이고 보통이 13명이에요. 그럼 합이 몇 명이야? 18명이지. 근데 정원이 몇 명? 15명. 그럼 여기에서 3명 떨어져야 되죠. 그렇잖아. 그러면 우수는 무조건 합격이야. 얘네는 무조건 합격. 그럼 보통에서 여기서 3명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필기 점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수는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이기 때문에 보통 안에서 탈락자가 나옵니다.
거기가 필기 점수대로 이제 커트라인 갖고 뭐 가산점 포함된 케이스까지 해서 이제 보통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정권에 있는 친구는 미흡을 피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커트라인 친구는 우수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애매권 같은 경우에는 우수 목표 혹은 보통 목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 평정표를 설명하게 된 계기는 면접 질문이 어려워지고 면접 질문 추세가 바뀌면서 인사혁신처에서 평가 방식을 바꿨다. 그것까지를 안내해 준 거고, 평가 방식을 바꿨으니까 그 김에 그냥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면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해해 줘야 되고, 면접 준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 필기 합격의 변동 가능성, 그걸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재면접이 있어요. 사실 재면접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국가직도 재면접이 있고요. 지방직도 재면접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은 경기도야. 그러니까 정말 법대로 실천하는 지역은 어디다? 경기도다. 국가직도 재면접은 솔직히 안 봐요. 미흡을 주면 미흡을 줬지.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경우에 재면접이 나오나요? 자, 내가 성적 상위권이야. 필기 1%야. 근데 면접에서 미흡을 받았어. 혹은 나는 필기 커트라인이야. 면접에서 우수를 받았어. 그럼 이 둘 데리고 와서 재면접. 오케이? 다시 한번. 필기가 극상위권이에요. 근데 면접을 개떡같이 봤어. 미흡을 받았어. 기회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필기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면접을 너무 우수하게 봤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 둘이 붙여놓고 재면접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경기도라고요. 2023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지역 중에 58%가 재면접 시행을 했고요. 올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뭘 또 머리 쥐어싸봐. 잘하면 되지. 일단은 우리가 채용 인원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20년도하고 23년도의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 40%.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홍보를 할 때 재면접률 40% 피하기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추세의 통계로 가는 거고, 작년 기준만 봤을 때 58%예요. 자, 지역 한번 볼까요? 짜잔. 보이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작년에 재면접 봤던 지역이거든요. 파주, 양주, 고양, 남양, 가평, 구리, 양평, 여주, 용인, 안성, 수원, 성남, 과천, 군포, 광명, 부천, 안산, 화성.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여기 약간 푸른색 표시된 게 재면접 지역이에요. 김포는 몰라. 작년에 면접을 안 봐서. 그러니까 작년에 면접을 안 본 지역이 있어요. 모르는 거야 이거는 이제 올해. 이런 것들. 그래서 면접 준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경기도권은 내가 필기 점수가 고득점이라고 해서 지금 안심할 게 아니야. 재면접이라는 룰이 지금 제 경기도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재면접 룰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운다면 어떻게 하려 그래. 자, 저도 미흡 안 나오게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 선생님, 저희 지역의 면접이 어렵대요. 저희 지역의 면접이 굉장히 쉽대요. 쉬우니까 좀 대충 해도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 면접은요, 질문이 쉬우나 어려우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면접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면접은 상대평가예요. 왜 상대평가일까? 자, 질문 난이도가 되게 낮은 지역, 대표적으로 부천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부천시, 경기도 부천. 제 면접 진짜 잘 나온 지역이에요.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쉽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질문이 쉽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변별력이 없는 거야. 기본 질문만 나와. 난 신나겠지. 물론 준비할 때 어렵지 않겠지. 하지만 답변을 제대로 준비해야겠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압박 질문이 많다. 두 번째, 디테일하게 다양한 요소를 물어본다. 아까 일관성 기억나요? 전공 뭐야? 전공이 어떤 도움이 돼.
거기서 나아가는 질문이 많은 지역이 난이도 높은 지역이고요. 난이도가 낮은 지역은 정말 기본적인 질문, 막 정말 쌍팔년도 시대에 많이 나왔던 질문 이런 거 있잖아.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공무원으로 필요한 덕목이 뭔가요? 장단점이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 방안 뭐예요? 뭐 관심 있는 정책 있어요? 너무 쉬워. 그럼 올해도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은 높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계속 추세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변별력이 없는 거야. 답변 잘해야 돼요. 부천시는 정말 쉽게 나와요. 근데 제 면접 중 맨날 나온 지역이 부천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면접은 정말 잘 준비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면요. 예를 들면은 뭐 오전, 오후로 나눠서 면접을 보고 여러분이 면접 현장을 조가 편성이 돼요. 1조 뭐 9명, 2조 뭐 9명 조 편성이 돼. 그럼 조마다 면접관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 조가 경쟁자야. 근데 만약에 내가 필기 고득점자예요. 뭐 적당히 했어. 나랑 같은 조에 편성된 친구들이 진짜 다 개떡같이 봐. 그럼 내가 좀 잘해 보이지 않을까? 그럼 유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적당히 했어. 근데 나랑 같은 조에 배정된 친구들이 너무 답변을 우수하게 잘 와. 그럼 내가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다? 운에 맡기는 거야. 여러분 운에 맡길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면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험생이 누군지 몰라. 자, 두 번째. 작년에는 선생님 이렇게 나왔던데요. 그래요. 여러분들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정말 많아요. 진짜 많고 나 거의 1000개 넘을 거야. 작년 것만 해도. 많아. 근데 그거는 참고용이야.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막상 내가 만난 면접관은 어떻게 할지 몰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원자는 질문을 골고루 준비했어요. 인적성에 대한 질문. 인적성은 뭐 나의 개인 뭐 성격의 장단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역 정책, 공직 막 적합성 다양하게 준비해요. 다양하게 면접이 나오겠지?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 골고루 면접이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오늘 면접 봤는데 나는 조직 적합성에 대한 질문만 받고 직무 적합성 질문을 안 받아. 그럴 수 있다? 편중화된 면접관을 만날 수 있어. 이거는 그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날 만나는 면접관의 운이에요. 같은 내가 성남시에 지원했어. 내가 성남시에 지원해서 성남의 A 면접관을 골고루 질문해. B조에 편성된 면접관은 그냥 좀 치중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 알 수 없어. 그래서 결론은 골고루 준비해야 되고 첫 번째로는 골고루 준비하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편중화가 될 것을 고려해서 내가 인적성 질문만 받더라도 내가 직무 시장에서 배웠던 걸 자꾸 돌려막기 하는 습관까지 가야 돼요.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수업에서 계속 이제 수업에서 훈련하기보다는 이거 사실 모의 훈련에서 많이 훈련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올해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행정법이 그렇게 어려웠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잖아. 똑같아. 남들도 어려워요. 그 조에 A조가 면접이 어렵게 나왔어? 그럼 A조 오전 오후 다 어렵게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왜냐면 질문지가 있거든요. 면접관이. 그래서 내가 좀 까다로운 면접관 만났으면은 나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나 오늘 너무 심하게 면접 본 것 같아? 나 면접 못 본 것 같아. 떨어진 것 같아가 아니라 우리 조 다 이렇게 걸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멘탈을 잘 부여잡고 답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멘탈 관리하는 것도 언제 해요? 모의 훈련할 때도 할 거고요. 여러분 스터디 무조건 해야 돼. 선생님 저는 학원이랑 집이 멀어요. 적어도 인강에서라도 스터디를 해야 되고요. 현장 스터디는 무조건 꼭 하세요. 여러분 스터디하고 안 하고의 그 질문 편차가 굉장히 커요. 제가 올해 국가직 때도 너 왜 스터디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집이랑 먼저 멀어서요. 그래도 해야지 하면은 할게요. 나중에 후회. 면접 보기 일주일 전에 후회.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스터디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이 도와주긴 노력을 할 건데 모든 수강생을 24시간 내가 밀착 1대1로 붙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을 뭐 조장이라든지 부조장에게 안내를 해주면 그럼 조장하고 부조장을 그 안내받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원들끼리 같이 훈련을 하고 조원들끼리 훈련하면서 또 이게 어려워를 그래 나랑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내가 한 명 한 명 밀착 전담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스터디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터디한테 계속 내려주는 뭐 과제물이라든지 지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스터디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고 스터디를 안 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무조건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도 궁금하잖아. 어떤 지역이 어려운지. 전국지도 한번 볼까요? 일단 탑 1은 서울특별시고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는 아니니까 탑 1은 서울시고요. 경기도도 사실 붉은색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지역을 빨강색, 중상위권은 주황색, 중위권은 파랑색, 하위권은 흰색으로 제가 구분해 놨는데, 경기도도 붉은색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경기도도 행정구역별로 어려운 지역이 있고 쉬운 지역이 있어서 그냥 주황색으로 했고요. 대전 많이 어려워요. 대전 있나요? 대전 어디예요? 직렬. 토목지 조금 괜찮은데 대전지 조금 어려워요. 대전 대구가 좀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행정구역별로 편차가 있고 이거 이따 볼 거고, 서울시는 뭐 국가직보다 어렵고, 네. 서울시는 이제 큰일 났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충북, 충남, 인천, 경북, 뭐 광주, 전남, 제주는 딱 그냥 기본 질문 플러스 살짝 압박, 그 정도. 기본 질문 플러스 살짝 압박. 흰색은 거의 기본 질문만 나온 지역이고. 알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기본 질문 나오는 게 되게 좋은 건 아니다. 변별력이 없다. 이런 얘기 드렸고. 경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뭐 5대 천왕 뭐 이런 거 얘기하던데. 여기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게 어디예요? 서울특별시죠? 그렇죠? 자, 경기도 가보면은 가평을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가평이 일반 행정직 가평은 조금 쉬웠거든요. 근데 가평 세무직은 굉장히 어렵고, 가평군 세무직 공무원 엄청 이상하고 괜히 꼬투리 잡는 면접관 분명히 옵니다. 매년 오신 분이고요. 가평 세무는 좀 면접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돼요. 근데 가평 일은 조금 쉽다. 자, 수원시는 늘 어려웠다가 작년 일행은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늘 한 3개년으로 봤을 때 수원시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붉은색으로 변함없이 그냥 넣었고, 화성시 좀 까다롭고요. 화성시 좀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고양시, 시흥시, 성남시도 좀 어렵긴 한데 좀 편차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주황색으로 바꿔놨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위권 이렇게. 그리고 뭐 김포시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김포시가 그 면접관에 따라서 변별력이 되게 커요. 어떤 면접관 되게 빡세게 하고 어떤 면접관은 되게 쉽게 하는데 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김포시는 딱 중위권. 약간 김포시가 파란색하고 주황색이 약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파란색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갔고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 구매하면 뭐 우리 수강 신청한 친구들은 어차피 교재 구매해야 되는 거니까 교재에 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전국별로 면접 난이도가 상중하에 어떻게 표시되고 어떤 질문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지를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적어놨고, 전국적으로 다 시별로 도별로 구분해놨고, 경기도 할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버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느냐고. 경기도도 경기 북부 남부 지역별로 나눠서 다 해놨어요. 교재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수업 시간 때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더 디테일한 건 수업 시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거 하냐 죽는 줄 알았어. 나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나중에 한번 교재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출들 조금 나와 있고요. 지금 시간이 12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출도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좀 지금 나왔던 질문들, 이런 기본 질문들 외에도 조금 작년에 조금 좀 특수하게 나온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것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작년에 이제 가평군에서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경기 남부와 북부, 경기 북부청사 뭔지 알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혹은 가평군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냐. 이건 이제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성의 이슈는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옹진군 있잖아. 옹진군 어디 있죠? 옹진군 손. 자, 일반에서 작년 옹진군 질문 이상했어. 인천 일행이랑 인천광역시를 조금 잠깐 비교해 볼까요? 자, 인천시 청년들이 서울 경기 유출되는데 원인과 대책에 대한 해결 방안. 이거는 인천시만의 지역 질문 아니고요. 서울 경기도 외 지역이면 무조건 준비해야 돼요. 인구 유출입니다. 인구 유출. 수도권 집중 현상 뭔지 알죠?
그 다른 지역에는 지금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 유입하려고 뭐 많이, 나 어제 되게 특이한 거 봤는데 릴스에서 청년 유입하려고 어제 충남인가? 충남의 홍보 릴스 뭔지 알죠? 릴스 인스타그램 영상 쇼폼 보는데 그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뭐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충남의 일주일 살기 지원 만 29세 이하 청년 대상 지원금도 나와. 뭐 최소 100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 이런 걸 지금 지역에서 엄청 하고 있어요. 뭐 이거 인천시에서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벤치마킹으로 얘기하면 되지. 뭔지 알죠? 이거는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구 유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일반 행정인데도 당연히 물어봤고 뭐 이런 것들 질문 나왔습니다. 쭉쭉쭉 나왔는데 제가 옹진군 한번 볼게요. 자, 후쿠시마 원전 언제 방출했냐? 아, 이거 질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언제까지 굳이 알 필요가 있어?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얘기했어요. 작년에 수험생이 작년 후쿠시마 딱 이 시기 때쯤 후쿠시마 방출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냐. 요 질문을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후쿠시마 방출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은 준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무슨 환경직 공무원이냐. 근데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방출이 됐을 때 피해를 누가 입어요? 주민들이 봤죠. 그거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방안을 준비를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안전하다고 방출했는데 진짜 안전 생각하는지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안전하지 않을 경우를 우리 지역적 특성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어렵다가 난 무조건 인천시 공무원이니까 인천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인천시 입장에서.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경제적인 질문 그리고 주소가 백령도 연화리인데 행정동은 어디냐 서해 수호의 달이 무엇이냐 그래서 되게 좀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물어본 게 인천 옹진이었습니다. 옹진은 뭐 일반 행정 직렬에서 물어본 건 거의 없었고 작년에 좀 약간 이 옹진군에 시험 봤던 친구가 너무 힘들었다고 면접 보면서 그 얘기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옹진군 지원자는 좀 참고를 딱 되게 우연하게 또 있었네요.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대전 어렵다 그랬죠 제가 아까 대전 그쵸? 대전 그쵸? 대전은 이제 좀 질문도 많고요. 대전이 원래 작년에 면접 시간이 10분, 재작년에 10분이었는데 작년에 15분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대전이 15분 동안 면접을 보면서 좀 이렇게 질문의 가지수도 좀 압박이랑 기본이랑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 골고루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질문이 조금 다채롭게 나왔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갈 거고요. 대구는 면접 많이 어려워요. 대구는 면접 시간이 25분이에요, 여러분. 25분 내내 개별 질문만 해. 대구예요? 아니죠? 대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대구 면접 시간도 길고 면접도 어려워요, 대구는.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면접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인사형 신청의 방향과 평가 방식이 변화했다. 그게 뭐예요?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을 묻는 질문이 많아졌더라. 두 번째로는 재면접을 보는 케이스가 있고 재면접을 보지 않더라도 면접 질문 난이도가 좋은 게 아니다.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고 필기 커트라인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면접이 왜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면접 평가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가 방식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4가지 방식이고요. 소통, 공감, 헌신, 열정인데 소통, 공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적합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직 적합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실제로 만나는 사람이 민원하고 타 부서, 옆 부서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서의 사람들과 얼마큼 잘 소통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고 그거에 관련된 질문으로 뭐 의사소통 관련 경험 있냐, 뭐 갈등 경험 있냐 이렇게 경험을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만약에 협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 제시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리고 이게 조직 적합성에 관련된 소통 공감도 있지만 개인 스스로에 대한 소통 공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내 자신 스스로와 소통을 잘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떨 때 힘들 때 대처 방안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여러분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럼 여러분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 그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본인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에게 잘 소통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에서 본인 조절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단점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언제 받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본인 조절 능력을 많이 봐요. 왜냐면 공무원들도 일이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게끔 이런 것들. 헌신 열정이라는 건 직무 전문성입니다. 내가 이 직무에 얼마큼 헌신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한 지식이 얼마큼 많은지. 그래서 여기에는 전공 질문도 들어가고요. 지방직은 국가직과 다르게 전공 질문이 한두 개씩 나와요.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은 많이 안 나오지만 기술직은 한두 개 정도 또 항상 꼭 나오고요. 그리고 뭐 그 지원자가 전공과 별개로 관련된 업무에 관련해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련된 정책을 알고 있는지,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이렇게 지식적인 질문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창의 혁신이라고 해서 다각도적 사고력을 물어보는데, 요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할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 이럴 때 많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자가 이제 다각도적 사고력이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관련된 경험을 묻기도 하고 지원자의 답변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 책임은 공직 적합성이에요. 공직에 어울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희생 경험 있냐, 공무원으로서 중요하게 생각 공직 가치 알고 있냐, 이런 것들.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 역량적인 측면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지방직 면접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평가 방식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10분은 조금 그렇다. 5분. 지금 시간이 없어요. 12시 5분부터 한 4분만 쉬는 시간 갖고요. 여러분들 이제 각 지역별로 면접 진행 방식 이런 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어떤 면접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듣다가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자신 있게 손 드세요. 알겠죠? 적극적인 사람이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지방직하고 국가직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국가직은 정부부처에서 근무를 하고요. 이제 환경부, 통일부, 그쵸? 뭐 고용노동부 여기서 일을 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각 행정직, 그쵸? 행정센터, 복지센터 혹은 시청,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다 알고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지방직 면접. 여러분 서류 제출을 해야 돼요. 어떡해. 이거 알고 있었어요? 서류 제출하는 거? 자, 일단은 사실 모든 지역은 아니고요. 이게 서류 제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언제 할까요? 필기 합격자 발표 뜨면 서류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서류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2, 3일밖에 안 줘.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면 좋아요. 자, 근데 서류 제출을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이따 살펴볼 거고, 자, 서류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을 봐요. 자,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개별 면접만 보는 지역이 있고, 혹은 개별 면접 플러스 5분 스피치나 3분 스피치를 보는 지역이 있고, 개별 면접 플러스 사전 조사서를 같이 보는 지역이 있고, 개별 면접 플러스 토론 면접을 보는 지역이 있고, 개별 면접 플러스 독설 발표라는 지역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개별 면접만 보는 지역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근데 이게 플러스 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다. 알겠죠? 자, 지금 프린트물에 있죠? 프린트물, 그쵸? 같이 프린트물에 있어요? 있어요? 그 앞에. 이건 없어. 이건 없고. 요거는 있죠? 파트 1. 자, 서류 제출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 제출은 뭐냐면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에 면접 시행 공고를 동시에 하거든요. 이때 서류 제출하라고 뜰 거고, 서류 제출 기한은 2, 3일밖에 안 돼. 그래서 그때 빠듯하게 하면 정신없으니까 미리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서류 제출하느냐?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지역이 있고요. 자기 기술서를 제출한 지역이 있고, 봉사 리포트를 제출한 지역이 있어요. 자, 봉사 리포트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일괄, 경기도 시구는 다 봉사 리포트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기술서를 제출한 지역은 대전이고요. 그리고 자기 소개서를 제출한 지역은 세종,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자, 선생님 자기소개서하고 자기기술서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워딩만 다른 거예요. 명칭만 다른 거지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요거 양식 답변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첫 번째, 오늘 이제 특강을 들으면 오늘 무료 자료가 총 5종이에요.
4종 플러스 1이거든요. 그 5종 안에 자기소개서랑 봉사 리포트 샘플 사례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게 지금 이 서류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필기 합격자 발표 뜬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하잖아요. 아직 필기 합격자 발표일까지 2, 3주 남았잖아요. 그때 내가 수업 때 막 교육을 엄청 많이 해주겠고 수업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배웠던 내용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업 듣는 친구들은 수업 내용을 조금 반영해서 적용을 하고, 만약에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은 오늘 무료 특강 듣고 제가 샘플 자료 나눠준 거 보고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수업 듣고 작성하는 게 좀 더 고퀄리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이거 서류 제출하는 게 있다고 미리 안내드리지만 이게 면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시간 할애 많이 하지 마. 알겠죠? 봉사 리포트에 관련된 질문은 어떤 질문 나오냐면, 이 봉사 리포트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봉사 리포트 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이 필기 합격자 발표 공고일이 2023년 7월 18일이었거든요. 작년 필기 합격자 발표 공고일이 7월 18일이었어요. 근데 제출 기간이 이제 7월 18일부터 2일이었나 3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3일이었는데 봉사 리포트를 제출할 때 내가 봉사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 했던 봉사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게 아니야. 기간이 있어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니까 약 2년 기간밖에 안 줘. 그러니까 같은 2023년이라고 하더라도 4개월 전 내용까지만 되고 23년 6월에 봉사활동했어도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제출하지 못해. 그래서 아마 국가직 면접 본 친구들 중에서 국가직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우리가 지금 7월에 뜨잖아요. 그럼 4개월 전까지만 허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3월까지가 마지노선이야.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적용이 안 돼. 봉사활동 리포트를 작성을 못 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봉사활동 한 내역이 없어. 그럼 제출 아예 안 하고 끝나는 거야. 할 수가 없어.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그럼 이제 수험생은 어때? 우울하겠지. 또 울면서 나한테 얘기하겠지. 저 지금 불이익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겠지. 불이익 안 받아. 근데 면접관은 물어보겠지. 왜 봉사 리포트 제출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새침하게 물어보겠지. 그래서 이때 이제 답변을 잘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시험 기간이었다. 면접에 그 필기를 내가 이수를 했다. 그래서 미처 못했다. 다만 이 기간 내에는 적용이 안 됐지만 그 전에 했던 봉사활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간 있을 때 봉사활동 정말 없는 친구도 있잖아요. 한 5년, 6년, 7년 이내에 했던 봉사활동 정말 나 봉사활동 살면서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은 시에서 구에서 뭐 1.1 자원봉사 이런 거 하는 거 많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고 와요. 해보고 와. 그거 면접 때 얘기해요. 면접관이 가끔 봉사활동 경험이 있어요. 물어본다고. 혹은 봉사 리포트 없어요? 뭐 이렇게. 그럼 당황하지 말고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았던 예전 경험이라든지 혹은 이 이후에 했던 경험 얘기하면 되잖아. 뭐 이거 갖고 뭐려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해결 안 되는 거 어떡해. 어쩔 수 없는 거 넘어가야죠. 대신에 대응 방안을 찾아야지 우리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기소개서하고 자기기술서는 일단은 형식이 있는 지원자이고 무형식인 지역이 있어요. 제가 형식이 있는 지역하고 무형식 지역은 제가 오늘 무료자로 나눠드린 곳에 거의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원동의 작성하세요, 적성 특기 관심 분야 작성하세요, 앞으로의 과고 및 다짐 작성하세요라고 형식이 제공되는 지역이 있고, 그냥 아예 이게 없고 그냥 A4 용지 한 장만 띡 있는 지역이 있어. 그럼 이때도 A4 용지 무형식인 지역이 있으면은 당황하지 말고 형식이 있는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요 지역이 지금 지역 안 나왔는데 A4 용지 2매에서 3매의 분량이고 2부를 꼭 제출해야 된다라는 분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분량은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료자로 나눠준 그 지역을 봐야 돼. 지역마다 달라. 어떤 지역 한 부, 어떤 지역 세 부, 어떤 지역 2부야. 그리고 이거 잘 지켜야 돼. 신명조 글씨체, 신명조 몇 포인트,
14포인트, 제목은 16포인트. 조건이 있어. 조건 완벽하게 지키세요. 알겠죠? 알겠죠? 이제 까다로워. 용지 여백, 상하 여백 20mm, 좌우 여백 15mm. 꼭 지켜서 제출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건 조건사항을 명확하게 보세요. 이거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오늘 무료자료 보시면 있어요. 알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면접에서 비중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첨삭할 필요도 없어. 수업 듣는 친구들은 수업에서 배운 거 그대로 내용 넣으면 돼. 알겠죠? 그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뭐 자기소개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면접 비중 큰 게 아니고 면접이 더 중요해요. 지금 제출 서류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 형식적인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자기기술서에서 후속 질문 1개 정도 나오는데 어려운 질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 시간 할애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무조건 할애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이제 개별 면접 가보겠습니다. 개별 면접 가볼게요. 자, 일단은 개별 면접은 전 지역에서 다 시행을 하는 거고요. 자, 대구는 개별 면접 몇 분? 아까 얘기했죠. 25분. 인천, 옹진, 강화, 충남, 충북, 경북은 20분.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잘못 나오는 대전시가 10분이라고 하는데 10분 아니에요. 이거 X표 치세요. 취소선 긋고 대전은 15분으로 올라옵니다. 대부분 15분이에요. 15분 기준으로 질문 몇 개일까요? 15분 면접에 질문 몇 개? 네? 5, 6개? 응? 그렇지, 10에서 15개입니다. 대구 어떡해? 질문이 20개에서 25개인데 맞아요. 15분 기준으로 1분에 하나씩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1분에 우리가 답변을 1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한 30초 정도 준비하거든요. 그 나머지 한 30초는 면접관에 질문하는 시간, 30초는 답변하는 시간. 그래서 1분에 하나씩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은 한 15분 기준으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질문이 나온다. 그 15개 안에 기본 질문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5개의 압박 질문이 포함된 개념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지역별로 다르니까.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좀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 프린트 많으니까 프린트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교재 뒤편에도 기출 많이 나올 거 교재 뒤편에 차마 실지 못한 기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 때 다 배부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배부해 드릴 거고요.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파트를 다채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 요게 다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골고루 나온다면 다채롭게 나온다고 편중돼서 나오는 거고. 그 공직에 대한 지식도 준비해야겠죠. 왜?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공무원 6대1은 뭐야? 공무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가치 뭐야? 공무원의 덕목이 뭐예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뭐예요? 김영란법이 뭡니까? 이렇게 화내면서 안 물어보고 물어보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관련된 나의 공직에 맞는 나의 본인의 소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경험도 준비해줘야 되고. 직무, 여러분 직렬 전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알겠죠? 만약에 내가 토목직 지원자야 그럼 토목직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를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도로과에 가고 싶은지 상하수도 시설과에 가고 싶은지를 내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도시계획과로 가고 싶은지. 맞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가 가야 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책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직무에 관련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련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토목직 지원자인데 토목 관련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자, 내가 지원한 지역의 이슈 현안 같은 것도 준비해야겠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부 북부로 나눠지는데 이때 경기도 내가 지원한 지역에서 취해야 될 입장 이런 거 물어본다고 했잖아. 지역성을 물어보는 이슈도 알아야 되고 내가 지역에서 관심 있게 보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시정. 자, 선생님 시정이 이게 시의 정책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책이 똑같은 거 아닌가? 내가 말하는 정책은 틀린 거야. 이거는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정책이고 이거는 시정. 시의 생활형 밀접 정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내가 서울시로 하나 예를 들게 오늘 서울시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런 따릉이 뭔지 알죠? 이런 게 생활 밀접형 정책인 거야. 시민 서비스 이런 것도 이런 거 알고 있어야지. 알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현황은 뭐예요? 그 지역의 축제, 인구수, 예산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알겠죠? 자, 인성은 이제 개인의 본인의 장단점, 뭐 조직에서의 본인의 인성, 타인이 보는 나, 협동 경험, 갈등 경험 이런 것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채롭게 준비를 지방직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직하고 지방직의 또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국가직은 좀 질문 패턴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지방직은 뭐가 나올 줄 몰라. 다 준비해야 돼. 다 준비해야 돼요. 다 준비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라면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를 볼 건데 이제 요거는 전국에서 보는 거 아니고요. 5분 스피치하고 3분 스피치를 보는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도 일괄. 여러분 경기도가 뭐냐면 경기도 지원자야. 그러니까 경기도 고양시 지원자가 아니라 경기도청에 지원한 지원자가 있잖아요. 경기도는 5분 스피치를 봅니다. 근데 경기도 화성시하고 용인시는 3분 스피치를 봅니다. 달라. 알겠죠? 경기도청에 지원한 지원자는 5분. 경기도 화성하고 용인은 3분 스피치를 봐요. 그리고 부산시 지원자 중에서 일반 행정만, 부산시 지방세 아니고 부산시 토목직 아니고 부산시 일반 행정만 3분 스피치를 봅니다. 특이해 얘네 지역.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보는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PT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일 주어지는 주제를 바탕으로 30분간 혹은 10분간 혹은 20분간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경기도는 5분 이내,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부산 일반행정직은 3분 이내로 발표를 하는 거를 발표 면접이라고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발표 후속 질문 플러스 개별 면접 진행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내가 화성시에 지원했어. 경기도 화성시에. 근데 화성시는 면접이 15분이래. 그럼 이 중에서 3분 발표를 하고 12분은 3분 발표에 대한 후속 질문하고 개별 질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것도 면접 시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랬죠. 그래서 그렇게 면접 봅니다. 네, 여러분 화성시가 2022년도에는 준비 시간이 10분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20분으로 늘어났어요. 화성시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했죠. 자, 경기도는 작성 시간이 30분, 용인시는 10분밖에 안 주고 화성시는 20분밖에. 용인시 너무 짜. 20분 늘려주세요. 그냥 하는 말이고요. 늘려야 돼. 너무 짧아. 10분, 20분. 부산 일반행정도 준비 시간 10분이에요. 준비 시간 10분. 주제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식이에요. 서식. 여기 경기 용인시는 경기 용인의 지원자는 제시문 내용이 여기 나오면 제시문 내용 밑에다가 내용을 작성해야 돼요. 알겠죠? 경기도 용인시는 제시문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에게 뭐 질문 잘못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질문이 나와 있으면 질문 밑에 하단에다가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내용 뒷면에다 작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런 지역별 조금 다르다. 근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서식입니다. 서식. 자, 기출 질문 볼까요? 일단은 기출의 유형은 총 5개. 경기도청입니다. 경기도청이에요. 경기도 화성 용인 아닙니다. 경기도청이고요. 23년도, 22년도에 나왔던 거 보면은 보통은 도정, 현안 정책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현안 정책. 여러분, 현안이 뭐예요? 여러분, 이슈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슈하고 현안을 좀 구분해 보면 이슈는 최신, 현안은 좀 그 오래된 거. 예를 들면은 그 고령화는 현안이야, 이슈야? 현안이지. 예전부터 오래된 사회적 사건 사고니까 이런 거고. 마약은 뭐야? 이슈에 좀 가깝죠. 마약 사건은 마약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청소년들이 마약을 좀 접하기 시작한 거는 되게 오래된 건 아니야. 한 2년밖에 안 됐잖아. 2, 3년밖에. 그건 좀 이슈에 좀 가깝고 현안은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유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쭉 살펴보고. 자, 용인시는 일단 22년도에 첫 시행을 해서 기출이 이거밖에 없어요.
용인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화성시는 21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러니까 용인시하고 화성시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기출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유형은 좀 보통 용인은 공직 직무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화성시는 시정에 좀 많이 맞춰져 있더라. 이런 것들 이렇게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부산 일반행정은 거의 시정에 맞춰져 있어요. 일반행정은 거의 시정에 맞춰져 있고 부산시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반행정 직렬만 3분 스피치를 진행을 하고 또 두 번째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질문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엑스포 국내 지자체 지지세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와 국내 전략적 홍보 방안과 국내 홍보 방안과 해외 홍보 방안을 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이게 부산시야. 부산 좀 특이해. 문제 조건이 너무 많아요. 한 무도 3-4개 나와요. 그래서 부산이 좀 특이합니다. 이런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기출 사례고요. 한번 볼까요? 올해 한국 인구는 전년 대비 약 9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황이 나오고 있고 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사망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결과이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비자를 유동적으로 적용해서 외국인 유입률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증가했을 때 외국인 혐오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원자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외국인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작성하세요. 이게 사회 시사 이슈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화성의 3분 스피치의 이제 실제 22년 기출입니다. 이거 바탕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이 제시문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 내가 토목직이든 보건직이든 상관이 없어. 그냥 지역적인 사회적 현안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토목직과 관련 없잖아. 이거 솔직히 행정직이잖아요. 토목직도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직렬 관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슈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에 맞는 내 직무에 관련된 정책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사회 이슈, 현안에 관련된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내용 작성 이렇게 하는 거고 내용 작성을 하는 방법은 이제 수업 시간에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자, 독서 발표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독서 발표 어디냐면은 충남입니다. 충남. 독서 발표 저는 아직까지도 독서 발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5분 스피치하고 3분 스피치를 설명을 했을 때는 당일날 주어지는 과제잖아요. 근데 충남은 특이하게 당일날 주어지는 과제가 아니에요.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에 책 3권이 나와요. 이렇게 3권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책 1권 선택해서 읽어와. 그리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3분 분량의 발표 내용을 준비해 오세요라고 사전 안내를 해줘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원자는 책 3권 중에서 1권을 골라서 내가 3분짜리 발표문을 준비해 와야 돼. 그러면 발표문을 준비한 거를 또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면접장에 가서 네, 지원자분 준비해온 3분 발표해보세요. 독서 발표해보세요. 하면 3분 정도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고. 암기한 걸. 근데 후속 질문이 안 나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라고 하니까. 충남은 독서 발표에 대한 거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줄거리 요약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책을 읽어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거지? 샘플 있으니까 샘플도 한번 보시고요. 자, 사전조사서 갑니다. 사전조사서 잘 보세요. 사전조사서를 시행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경기도청, 경기도시군, 그리고 대구, 충북입니다. 근데 경기도청하고 경기도시군구 다 사전조사서 시행하고 대구, 충북 시행하는데 경기도 의정부시는 사전조사서를 작년부터 안 해요. 와, 의정부 지원자 없네. 없네. 여기 의정부 지어져 있으면 좋았을 건데 경기도 의정부는 사전조사서가 작년부터 빠졌습니다. 개별 면접만 봐요. 근데 경기도 의정부시를 제외한 전역 경기도는 다 사전조사서를 시행을 합니다. 제외 대상이 있네요. 화성하고 용인시는 안 봐요. 왜? 3분 스피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의정부시, 화성시, 용인시는 사전조사서가 없습니다. 왜? 화성, 용인은 3분 스피치로 대체를 한 거고요. 의정부는 그냥 없어졌어요. 알겠죠? 자, 원래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이제 거의 굳어진 것 같아요. 거의 15분 안에 작성하는 걸로 굳어졌고요. 대부분 90% 지역이 한 문항만 나오고요. 간혹 가다가 15분에 두 문항을 작성하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 세부 지역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굳어졌어요. 15분에 한 문항으로. 대구는 20분에 한 문항이에요. 원래 21년까지만 하더라도 20분에 두 문항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20분에 한 문항으로 대구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충북은 10분에 한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22년도까지는 15분에 한 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줄었어요, 작년에. 충북은 10분에 한 문항으로 시간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좀 달라진 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식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다른데요. 어떤 지역은 이렇게 질문만 있고 빈칸으로 나오는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 이렇게 줄칸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작년에 변화된 게 뭐냐면 원래 작성하는 이게 줄칸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줄이 이렇게 줄 보이세요? 줄이 나오는 지역은 보통 한 14줄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조금 변화된 게 14줄에서 22줄로 바뀐 지역이 꽤 많아요. 이렇게 바뀐 지역은 제가 교재에 다 담아놨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줄수가 늘어났어요. 그 말은 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작성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대한 디테일하게 작성해 놓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변화가 좀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떤 지역이 좀 변화가 됐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 때 설명해 드릴 거고 지금은 서식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기출 유형입니다. 2023년도 기출 유형만 갖고 왔고요. 그래서 특히 경험형, 도시정형, 공직형, 그리고 직무형, 이슈형 크게 5가지 주제 유형이 나오고요. 5가지 주제 유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이런 게 있으니까 2023년도만 제가 담아왔어요. 몇 개만 담아왔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제가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시기별 3개년 기출로 제가 교재에 담아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역별로 사전조사서 기출이 3개년에 뭘 나왔고 그 지역별로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경험형 유형이 많이 나온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도시정형이 많이 나온 지역이 있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3개년치를 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또 지역별로만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사전조사서 유형별로 시기별로 또 정리도 또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서 공부하기에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교재에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교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전조사서 주제고 이런 주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칸에 맞춰서 내용을 작성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 면접을 보는 지역이 있죠.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 옹진 강화는 아니에요. 인천 옹진 강화는 안 보고요. 인천광역시 지원자만 토론 면접 봅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원래 인천광역시가 토론 면접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없어졌어요. 근데 작년에 다시 부활했어. 그러니까 2019년이 마지막이었는데 202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없었다가 2023년 작년에 부활을 했어요. 국가직 7급도 토론 면접 부활을 안 하는데 인천시만 부활 안 해. 그래서 인천시는 토론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자료 검토할 시간은 10분밖에 안 주고요. 10분간 당일날 주어진 자료가 한 3장에서 4장 정도 돼요. 3-4장의 자료를 10분간 검토를 하고 되게 짧죠?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20분간 진행을 해요. 근데 이때 20분간 진행할 때 토론에 참석하는 인원 수를 좀 봐야 돼. 20분 너무 길어 이게 아니라 인원 수를 보라고. 9명에서 12명이라고. 이 말이 뭘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1번 또는 2번밖에 없다는 거.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면접관이 여기 앞에 있고요. 동그랗게 둘러서 토론하고 면접관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발언권이 1번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어필할 기회가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 한 2번 정도는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토론 면접 작년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기출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 주제가. 그래서 이런 토론이 있고 이것도 수업 시간 때 같이 토론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국 지역별로
면접을 보는 유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개별 면접은 무조건 보고요. 개별 면접을 보는 시간은 지역별로 다르죠. 대구는 25분, 그리고 뭐 10분 보는 지역도 있고 15분 보는 지역이 있는데 보통은 15분에서 20분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리고 개별 면접 플러스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 뭐 독서 발표, 사전 조서서, 토론 면접을 보는 지역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지역별로 진행되는 면접 진행 상황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 사항 혹시 있을까요? 없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교육 방식 조금 안내하고 수업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육의 차별화, 뭐 교재의 차별화, 관리의 차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조금 나눴는데 일단은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만 담긴 게 아니라 총 342개 맞나요? 그렇죠. 324개. 사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과 별개로 수업 시간에 또 사례 계속 제가 보조 자료 제공할 거고 아마 국가직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다 볼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재에도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300개 이상이 들어가 있고 또 추가 자료 더 들어갑니다. 뭐 기출 정말 많아요. 후속 기출 작년 거 진짜 많고 재작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기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교재에는 뭐 기출 사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보셨던 것처럼 그런 주제 유형별로 분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좀 빠르게 찾기 되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래서 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분권화가 돼서 2권이 나온 거예요. 교재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2권이 됐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프리미엄하고 베이직이 2가지 반으로 개설이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요. 관리가 다른 거예요. 교육은 차별화시키진 않았어요. 너무 이거는 좀 억울하니까. 그래서 교육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프리미엄 베이직 교육도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좀 약간 제 수업의 특징은 조금 디테일해요. 수업의 양이 많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장점은 지방직 면접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 친구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을 알고 가면서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 같은 경우는 좀 분량이 많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꼭 봐야 되는 강의는 제가 정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봐야 돼. 처음부터 개강을 시작한 친구들한테 해당은 안 되고 중간에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뜨고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는 꼭 필요한 강의가 좀 중요하잖아요. 선별적으로 골라야 되는 강의 자료.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따로 골라 드릴 거고 그리고 그냥 일반 스피치 학원처럼 뭐 결론, 뭐 부연 설명, 근거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거는 저는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잘한다고 면접 합격 안 되거든요. 사고력 교육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고력 교육이 병행이 될 겁니다. 근데 보통 사고력 교육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사고력 교육이 조금 더 폭발적으로 이제 증진되는 시기는 이거는 모의 훈련 때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훈련이 안 되면은 여러분 압박 면접 대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 교육이 뭐냐? 아까 잠깐 기억나세요? 면접 초반에 제가 설명했던 거 뭐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민원인 측면 그리고 업무적 측면 분류해드리죠. 이런 게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고력 교육을 수업 시간에도 진행을 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실감하는 시기는 모의 훈련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장감 있는 수업도 많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 스터디는 당연히 진행하고 스터디는 베이직, 프리미엄 상관없이 무조건 스터디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모의 훈련은 프리미엄 기준으로 4회입니다. 4회이고 여기 안에 뭐 사고력 교육 당연히 들어가고 여러분들 스크립트 뭐예요? 질문하고 답변 내용 작성한 걸 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그거 첨삭 좀 들어가고 그렇게 다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모의 훈련할 때 이제 압박 훈련 굉장히 많이 할 거고 그리고 기본 질문을 할 때도 여러분 답의 퀄리티가 좋은지도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 그리고 돌려막기 같은 것들 돌려막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모의 훈련 때 진행을 할 거고 또 이제 국가직 면접 들었던 분은 아시지만 현장과 동일하게 모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10시까지 오세요라고 해서 뭐 5분 스피치를 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 주고 제 시간에 끝나면 다 걷어가고 그다음에 개별 면접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그래서 현장과 되게 굉장히 유사하게 모의 훈련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올해 국가직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벤트가 하나 있죠. 제 수업에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고
국가직 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현직자 멘토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직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현직자가 직접 현직자예요. 여러분들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듣고 현직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직자 멘토링이 진행이 될 거고 현직자 멘토링을 만날 시기는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일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진행을 안 한 이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질문은 좀 변별력이 없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질문해야지 변별력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에 좀 그 시기쯤에 준비를 어느 정도 한 3주 정도 되거든요. 준비를 되게 다채롭게 한 친구들이 많아서 질문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아무래도 합격자를 만나는 시기이고 필기 합격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집중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현직자 멘토링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규 교육 아니고요, 비정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미엄, 베이직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 단 필기 합격이 된 친구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직자 멘토링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국가직 면접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국가직 때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면접 수업 잘 듣고 합격하면 또 내년 수강생들을 위해서 멘토링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도가 이제 개강하는 시간이 7월 6일이고요. 경기도가 이때 개강을 하고, 그리고 지방직 경기도 외 지역은 7월 9일 날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개강 시기가 경기도하고 경기도 외 지역은 개강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도 커리큘럼은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경기도 앞에 나와 있고, 강의장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오늘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장소 드림타워죠. 드림타워에서 수업은 1301호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하고 모의훈련은 1101호에서 진행할 거고요. 개강과 동시에 다 이 두 강의실은 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는 강의실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다 열려있는 강의실이에요. 다른 수업 없고 오로지 면접 수업만 진행되는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뭐 경기도 2회라고 해서 경기도 구급 면접 2회에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수업이었지만 개강 당일에는 행정교육별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또 면접 진행 절차를 또 오늘 수업 안 들은 분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거 일부 조금 반영해 드려서 좀 워밍업적인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책을 공부하게 될 건데 정책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교육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 생활시정, 두 번째로는 직무 정책으로 분류할 건데 이건 생활시정, 가볍게.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수업 듣고 약간 막막하죠. 뭔가 준비해야 될 게 많다. 막막하잖아. 1강부터 휘몰아치면 막막하다고. 그래서 1강에는 약간 워밍업으로 생활시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가볍게 알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자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할 거고요. 저 3회차하고 4회차는 이제 직군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직렬별로 오는 거예요. 여기 7월 11일에 3시부터 6시까지는 행정직 기술직만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월 13일에는 사회복지 직렬만 참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참여하는 직렬이 달라요. 알겠죠? 그게 이제 3, 4강만 조금 다릅니다. 3강에는 행정직하고 기술직만 참여하고, 그리고 4강에는 사회복지 직렬만 참가하세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때 3강하고 4강 때 뭘 하느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직군별 정책 분석하는 걸 좀 수업에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5강이죠. 5강 때는 이제 공통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공직에 관련된 거 같이 살펴볼 거고, 공직 지식 분석하고 공직 경험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리고 5회차, 6회차, 7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별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 개별 면접도 질문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고 문제 해결을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별로 어떤 답변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직군 사례별 예를 통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뭐 경험형, 상황형 문제 해결형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사전조사서 수업, 5분 스피치 수업, 3분 스피치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서 수업 때는 사전조사서만 보는 지역만 참가하면 되고요.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 수업 때는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만 보는 지역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경기도 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에까지는 다 똑같아요. 개강일만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외 지역 같은 경우에도 7월 11일에는 행정직하고 기술직만 참여하면 되고 7월 13일에는 사회복지직렬만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 마지막 부분이 좀 달라요. 인천시 토론 날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사전조사서 시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독서발표 시간이 따로 있고, 3분 스피치 시간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내용은 그 내가 해당되는 지역만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모의훈련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라고 했는데 모의훈련 시작 시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모의훈련이 일단 프리미엄 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일단 프리미엄 현장 인강은 모의훈련이 무조건 진행이 되고 현장 베이직 현장은 1회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강생 수를 봐야 돼요. 수강생 수를 보고 여러분들의 각각의 면접의 시기를 고려해서 제가 스케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아직 스케줄은 안 나왔고요. 언제 나오냐면 개강하고 나서 일주일 뒤쯤에 정확한 일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정은 제가 제 개인 카페에 공지를 해드릴 거고, 프리미엄 현강 인강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인강은 줌으로 제가 모의훈련 해드릴 거고, 현강은 말 그대로 지금 이 현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총 4회가 진행이 되고 1, 2회는 조별훈련이고 3, 4회는 1대1 훈련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정말 조별훈련은 1회차밖에 없고요. 2회차도 거의 개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 때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베이직 인강이 아니라 현장 베이직 수강한 친구들은 1회 모의훈련인데 이때 1회차 조별훈련만 참여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육 자료는 직렬별 전공 기출, 지역별 기출, 관련 이슈 정책 자료 이런 거 되게 많고, 또 이제 아까 제가 합격자 발표가 뜨면은 합격자 멘토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또 별개로 합격자 자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 자료를 또 이거는 필기 합격된 친구들만 제가 배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배부 시기에 좀 늦습니다.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Q&A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언제든지 다 가능한데요. 현장 수강생 같은 경우는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인강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개인톡으로 질문 주시거나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수업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웬만큼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스터디. 그래서 스터디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무조건 스터디는 참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조금 후회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에서 아무리 내가 잘 배웠어도 이게 말로 훈련을 안 하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말로 자꾸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없는 시간에서 스터디원끼리 너는 이게 좀 부족하고, 또 내가 좀 논리적인 답변 구성이 좀 어려운데 같은 스터디원이 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스터디원을 보면서 약간 벤치마킹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요. 스터디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정보 공유가 빨라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같은 지역의 같은 직렬이라도 경쟁자가 아니라고. 내가 경기도 성남시에 지원했어요. 내가 경기도 성남시 일반행정이야. 나랑 같은 조에 배정된 친구도 경기도 성남시 일반행정이에요. 그럼 우리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조에 배정이 돼야지 경쟁자라고요. 경쟁자가 아니야. 물론 같은 조에 배정될 수도 있지. 하지만 같은 정책을 공부를 했어도 그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겹칠까 이런 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수강생 3명이 같은 조에 배정이 돼서 셋 다 경쟁자였잖아. 근데 각각 준비한 내용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고민거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이 교류가 될수록 쌓이는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 교류가 잘할 수 있고, 또 제가 같은 지역끼리만 무조건 스터디를 묶진 않아요. 전 직렬로 묶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이 되면 완전 이거 면접관이 되게 100% 다른 거니까 여러분은 좀 부담 없이 제 스터디 조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이제 지방직의 장점이 뭐예요? 국가직 시험이 없잖아. 국가직 면접 보는 친구들은 지방직 시험 때문에 국가직 면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지방직은 공무원 준비한 친구 있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근데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거의 지방직은 군무원 준비한 친구들 조금 많이 없어. 있긴 있지만 여기 아주 깜짝 놀랐어 있어가지고 근데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지방직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개강과 동시에 열심히 하세요. 개강과 동시에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재면접도 있고 알겠죠?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개강과 동시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터디 진행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뭐 교재는 2권으로 분간화된다는 것은 사전에 안내 드렸으니까 이거 넘어갈 거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제가 지금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고 수강 신청한 친구들은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고 수강 신청을 안 한 친구들도 비수강생도 들어오면 제가 뉴스 기사라든지 정책 자료 조금 뭐 공유해도 되는 것들은 제가 단톡에 올려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있을 거예요. QR코드 들어가면 면접 종합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들어가는 방법, 수강 신청하는 방법, 교재 구입하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되고 오픈 채팅방도 꼭 들어와 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지방직 면접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종강하기 전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이러고 꼭 끝나면 또 질문하더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1시간 50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수강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학원에 전화 문의하셔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 현장 강의 듣고 있는 분들은 4층에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니까 자세한 문의 내용, 수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4층으로 내려가시거나 온라인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거 안내원 같은 느낌이었는데 방금. 아무쪼록 오늘 지방직 오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특강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